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 학기를 입학을 해서 조금은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어떻게 내가 이 과정을 잘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시작을 했을 터인데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도 마치고 과제 제출도 해보면서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말까지 과정을 잘 마치고 이 방학과 함께 2학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뼘 더 성장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이번 학기에 평생 교육 방법론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수업을 하기에 앞서 평생교육 방법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맡게 된 과목은 평생교육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평생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를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제 이름은 이복순입니다. 네, 저는 2024년부터 동원대학교 학습관에서 대면 수업을 하다가 이번 2025학년도 2학기에는 인터넷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배우고 또 익히면서 한 학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될 만하면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2025학년도 2학기가 되고 저의 연락처는 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가 있어서 대표와 소통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꼭 연락할 일이 있으면 이 번호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메일 주소를 말씀을 드리면 happyhome205.com 네이버.com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거나 또 아닐 수도 있지만 메일 주소가 필요할까 싶어서 제가 메일 주소를 이렇게 공유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런 정보와 함께 또 한 학기 동안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강의를 소개를 평생교육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소개를 해보면 우리 성인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방법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네,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 학습 전략에 대한 것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실무 중심 과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출생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학령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고 또 대학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 교육을 마치고 나서는 우리가 성인 학습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학습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학습자만이 가진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교육을 하는 방법을 탐구함에 있어서 특성을 잘 반영하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교수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평생교육 이 과정을 잘 마치고 또 평생교육사를 교육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학습자가 되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교수 학습 전략을 우리가 배우도록 배우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평생 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강의 목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평생 교육의 개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을 강의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러 1학기 동안 과정을 공부해 오면서 각 과목마다 그 과목을 수업을 하게 될 때에 그 과목의
주제에 맞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많이 수업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이 강의 목표가 되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인 학습자만이 가진 특성에 관한 것들 또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학습 이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습득해 보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교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교수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교수 방법과 또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것과 또 그 설계된 것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인 학습자는 특히나 학습자 중심 수업 운영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강의 목표로 삼고 또 현장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있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역량을 함량을 시키는 것이 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평생교육 방법론의 강의 목표는 평생교육의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는 것, 성인 학습자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 이론을 습득하는 것,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의 설계와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 또한 학습자 중심 운영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현장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역량, 또 평가 역량을 함량시키는 것이 강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교재 및 참고문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는 평생교육방법론 학지사에서 출판된 것, 저자로는 송영성, 박승유의 2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교재로 하고 또 부교재, 또 참고문헌인 우리가 이거 역시 평생교육방법론에서 양서원에서 출판된 것이고 최운실, 송성식 외 한 명이 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수업을 이때껏 해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자료를만 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 올려진 자료만 가지고 수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교재를 그것과 함께 교재를 통해서 미리 예습도 하고 또 끝나고 났을 때 복습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대한 교재를 구입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한 것과 더불어서 함께 교재를 이렇게 잘 참조해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 훨씬 효과적인 그런 학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재 구입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말고 교재를 꼭 구입해서 학습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5번째는 주차별 강의 계획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우리가 3교시 동안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가름을 하고 다음 주 2주차부터 교재에 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주차에는 평생교육 패러다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있는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평생교육을 함에 있어서 어떤 패러다임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성인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인 학습자만이 가진 어떤 학습자의 특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에 따른 수업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인 학습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을 제외한 여러 가지 이후에 학교 교육이 맞춰진 이후에 하는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그 성인 학습자들이 이렇게 평생교육에 많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성인 학습자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교수를 하게 될 때, 하게 될 때에 또 학습을 하게 될 때에 대상자를 이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4주차 성인학습 이론에 관한 것을 함께 수업하겠습니다. 성인학습자를 위해서는 어떤 학습 이론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론에 관한 것들을 수업을 하고 5주차에는 평생학습의 교수 원리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은 어떤 학습자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교육사 자격을 또 얻게 된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이렇게 교수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교수 원리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주차에는 평생학습 교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 6번째 주 6주차에는 체험학습이나 또 오래 단 경험학습 중심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특히나 성인 학습자들 경우에는 체험을 통해서 또 경험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6주차에는 그 체험학습 중심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7주차에는 집단 중심 교육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인 여러 하는 교육 방법도 있고 또 집단 교육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7주차에는 집단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될 때의 교육 방법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8주차는 우리가 그동안에 1주차부터 7주차의 그 과정 속에서 배웠던 것의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 이제 그 다음 9주차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AI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평생교육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겠습니다. 10주차에는 평생교육과 HRD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함께 배워보게 될 것이고 11주차에는 지역기반 평생교육입니다. 여러분들도 각 지역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12주차에는 평생학습에 있어서 네트워크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평생학습 관련 네트워크 운영하는 과 관련된 수업을 하겠습니다. 13주차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평가와 한료입니다. 평생교육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또 이게 마치고 나면은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었는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걸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또 평가한 것을 다시 이렇게 완료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13주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차가 되면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의 역할과 전문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것일 텐데 이렇게 우리가 그 평생교육 현장에서 또 전문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것들을 14주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면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15주차에는 우리가 9주차부터 14주차에 걸쳐서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기말고사를 실시하게 되고 기말고사를 기점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강의 계획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그 개요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6번째 수업 운영 방식을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평생교육 방법론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이론 강의가 주가 되겠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평생 교육 방법론에 대한 것을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책 속에 있는 사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 자료들을 가지고 또 보기도 하고 사례를 분석하면서 수업을 운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평가 방법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그 학교에서 지침입니다. 그래서 출석 및 수업 참여를 20%를 두고 또 중간고사 말씀드렸던 것처럼 8주차에 보는 중간고사 30%또 15주차 마지막에 보게 되는 기말고사 30, 또 과제물이 있을 것입니다. 학기에. 그래서 과제를 20%로 해서 총 100%,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무튼 그런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해서 잘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출석이나 이렇게 참여도에서도 점수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출석 관리라든지 또 과제물이라든지 시험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정말 그것을 시험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과목 이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수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꼭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과제나 출석 참여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꼭 참여를 해서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 관리에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는 교수로서의 기대감을 말씀드립니다. 교수로서 우리 학우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수업에 참여 또 이런 태도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도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성인 학습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학생으로서 우리가 수업에 매 시간마다 성실하게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을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모두에게 필요한 학습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인 학습자 중심 설계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교수의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 것이고 또 이론 우리가 현장에 가게 되면 이론을 기반으로 또 바탕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평생교육 방법론에 대한 이론을 잘 이해하는 것, 또 현장 사례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하는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통한 또 강의를 통한 이론하고 현장 사례가 따로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그런 이론과 현장 사례의 그 통합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교수가 가지는 기대입니다. 아홉 번째는 학습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 과목을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평생교육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 읽기 및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서 역할을 하면서 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습자의 역할로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수업을 하기 전에 사전 우리가 읽기 하는 것, 또 수업을 준비하는 것 필요한 것이 학습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팀별로 이제 우리가 T반이라고 하는 이렇게 모여서 학습을 하게 될 건데 또 이 그룹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것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수업이라든지 모의 수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인터넷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줌으로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업에 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이 학습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주변에서 관심 있게 보는 어떤 평생교육 현장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하면서 하게 될 때 우리가 더 풍성한 또 평생교육 방법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은 사례가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습자는 우리가 건설적인 것 또 아니면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해서 아무튼 이 과목을 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났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수하게 난다면 성인 학습자 중심의 수업 설계 능력이 함양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인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더불어서 성인학습자를 이해함으로써 성인학습자 중심 수업을 하게 될 때 설계하는 능력이 함양된다고 하는 것이고, 다양한 교수 방법 또 학습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장 적용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것이고, 또 전문 평생 교육사로서의 자질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게 평생교육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이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성실하게 잘 이수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평생 교육사로서의 자질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맞춰서 여기에 나열되어져 있는 이런 능력을 잘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학습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1학기 동안 잘 오셨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과정들을 잘 지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2학기 또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2학기도 잘 해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학기 때 해보셔서 잘 알겠지만 수업이 여러분들이 여러 과목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분배해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수업의 분량이 이렇게 많이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해야 될 분량을 미루게 되면 이것이 많이 쌓여서 수업을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들을 미루지 말고 또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잘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마지막 기말까지 잘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을 또 응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 동안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우리 서로 협력해서 기말까지 잘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함께 출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